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전하고 있는 최욱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24년 시험 대비 행정학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번에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본 데이터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문 과목 제도 도입 후 2년 차가 되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국어, 영어, 한국사가 눈에 띄게 쉬워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영어나 한국사 그리고 국어 공부하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한국사 100점 받았어 이러면은 야 진짜야? 어떻게 공부했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또 한편으로 나 이번에 영어 95점 받았어 이러면 아니 진짜야?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95점, 100점이 즐비한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학업 계획을 세울 때 대단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한 과목만 잘 본다고 붙는 게 아니고 5과목 전체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학은 어떤가?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2년간의 변화인데 22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두 평이했어요. 그럼 여기서 평이하다는 말이 뭐냐면 지나치게 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과거 시험에 비해서 엄청나게 쉬워졌고 행정학은 유지가 된 느낌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23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데이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23년도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헬정학이라고 적어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75점에서 80점 이상을 받았으면은 우수 점수가 됐던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뭐 상대적으로 이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어서 상세해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죠. 합격자분들은. 반면에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소 평이한 난이도로 다시 이제 회귀했죠. 그래서 90점 이상을 받았으면 우수한 점수였다. 그러면 국어, 영어, 한국사는 눈에 띄게 쉬워졌고 행정학은 유지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가끔가다 어렵게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건데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을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래 아직까지는 행정학의 경우 어느 정도 보수적인 공부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시험 데이터를 반영하는 합격 수기들을 한번 참고해 보면 이런 점을 더 느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년도 지방직 9급 시험 결과예요. 지금 보면 100점이 나왔죠. 그러면 행정학 100점이 뭐 즐비하냐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100점 받았다 이러면 아직은 그래도 잘했네. 행정학에선 그게 통용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지금 95점 받으셨죠. 이분 같은 경우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었어요. 다소 이제 초시생은 아니고 공부 경험이 있던 분이셨는데 욱진쌤을 형님이라고 친근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좋게 봤거든요. 인상 깊었죠. 그러니까 믿고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사실 최욱진이라는 사람을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 봤는데 믿고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믿어주세요 이런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강사와 학생 간의 이러한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점수는 무난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도 지금 95점 나왔는데 지금 55점을 다른 수업을 이제 수강하는 과정에서 한번 국가직 시험에서 받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직 시험이 워낙 또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번에는 95점 받고 무난하게 이제 공무원 수험가를 졸업할 친구로 보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실강 수강생 분이셨고 지금 국가직 한번 보세요. 80점이 나왔죠, 여러분. 그런데 이 80점이 우수한 점수 기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당시의 시험지는 정말 만만한 그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어떤 강사분들도 다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국가직에서 또 결과치 보면 행정학 점수가 90점, 80점으로 나왔죠. 그럼 전반적으로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90점 이상을 쭉쭉 나오는 분위기고,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80점 받았어도 잘하는 분위기구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도 행정학은 아직 전문 과목이니까 보수적인 준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커리큘럼 체계를 짜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론서는 한 권을 가지고 쭉 가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 이론서 이따가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한 권입니다. 딱 한 권이에요. 이론서는 한 권이고 볼륨은 46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선생님, 이거 일반적인 행정학 수험서에 비해서는 볼륨이 약한 거 아닙니까? 이 일반적인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이 보통 한 1000페이지, 800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60페이지 정도 되고 있는데 충분히 보수적인 교재예요. 믿고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집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 문제집은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경험. 문제를 풀고 문제를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일반적인 다른 선생님들처럼 기출 문제집이 있고 뭐 OX 같은 경우에 이제 저만의 OX 문제집이 있고요. 뭐 기타 문제집이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 수업을 진행할 때 올 기출 문제집이라는 이 문제집을 같이 풀어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집은 이론 수업 중에 같이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50문제를 제가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단원별 기출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한결 적응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밑에 천지문이라는 이 기출 OX 문제집은 뭐냐면 1000개의 기출 OX를 제가 정리해둔 책이에요. 작년에 수험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말씀을 많이 하셨고, 행정학의 어떤 시험 특성을 고려했을 때 OX 문제를 잘 들여다보는 것은 여러분들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학은 다른 시험 과목과는 다르게 워딩을 바꿔가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기출 선지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워딩을 바꾸는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시험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OX 문제를 풀다 보면 상대적인 답을 찾는 게 아니죠. 내가 문장을 리딩하면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또 전범위를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천지문 문제풀이를 보통 한 22시간 정도면은 정리를 마쳤었거든요. 절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정도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컨텐츠라고 봅니다. 올해 또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게 보수적인 공부를 위해서 단행모하고 전행모라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봤어요. 쉬운데 단원별 행정학 하프 모의고사가 있고요. 전범위 행정학 하프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 헷갈리는 문제들, 혹은 쉽기는 해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제가 자주 다뤄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클래스를 쭉 운영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행정학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닌 상태가 될 거예요. 연간 커리큘럼을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7월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기본 이론을 개강하게 돼요. 모든 행정학 모든 그 방문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기본 이론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기출 문제집 한 권 같이 푼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 총론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쭉 한번 훑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심화 이론으로 들어가게 돼요. 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다. 마찬가지예요. 기출 문제는 같이 풀어보게 됩니다. 해서 10월 과정이 됐을 때 이미 기출 문제 450개는 다 푼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단원별 기출 문제 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선생님, 7월서부터 이거 말고 수업은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아까 제가 보수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과정에서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예요.
이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체육진에 단행모라고 적어놨는데 단원별 행정학 하프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돼요. 언제서부터? 7월 달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달에 배웠던 내용들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프 모의고사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원별 기출문제 풀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 클래스를 통해서 계속 또 내가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다음 해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4년도 1월 달이 딱 되면 천지문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개의 기출 OX를 빠르게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압축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실제 천지문 교재를 들여다보고 쉽다고 말하는 학생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이거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7급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으려면 23년도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22시간 정도. 그리고 단원별로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땐 단원별로 한다면 전범위는 없는 겁니까? 그럴까봐 전범위 행정학 하프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뭔가 단원별로 진행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행정학 시험은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니까 단원별이 강하면 전체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시기 자체, 24년도라는 시기 자체가 이제 4월 달이면은 보통 국가직 시험 보지 않습니까? 이제 1월 달서부터는 전범위에 대한 트레이닝을 들어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체육진의 전행모, 전범위 행정 하프 모의고사 쭉 진행하겠습니다.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영 모의고사 보고 국가직 치르고 또 5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보고 지방직 시험 치르시면 되는 거죠. 5월 달에도 당연히 전행모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기타 강좌는 여러 가지 특강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다요트 행정학 특강이다. 최빈출 주제를 다 요약한 행정학 노트 특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걸 워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대 얼마 나왔는지 이런 거 빈출조사 해가지고 아주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중요한 주제를 제가 쭉 압축해서 정리해드리는 그 특강을 이제 다요트 행정학 특강이다. 자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령 특강인데 보통 이제 행정학 시험 범위가 원래는 이론적인 부분만 물어야지 행정학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공무원 수험가에서는 이상한 관행이 잡혔어요, 시험 출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행정법 시험 보시잖아요. 그러면 행정법은 시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죠. 행정법 총론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행정법에는 총론도 있고 강론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학에 행정법 강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행정법 강론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행정학이 시험 범위가 그래서 넓은 거예요. 공부하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법령에 대해서 조금 낯설다.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법령 특강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 물론 이론 수업이 가장 중요하고 메인 수업이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천지문이라든가 하프 모의고사 같은 거 있죠. 다요트 행정학 특강 이런 거 잘 활용하셔서 이 뭔가 낯선 행정학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그러면 이런 커리큘럼을 진행하기 위한 교재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표지가 아직 완전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작년 교재 표지로 쓴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에 이 교재 지금 보시면 세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나뉘어져요. 왼쪽에 있는 게 이론서죠. 압축 이론서라고 제가 했고요. 얘는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래서 450개의 기출문제가 들어있다. 그래서 체육진 같은 경우에는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450개 기출문제 그냥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같이 푼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 이거 사진 제가 넣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올해는 제가 사진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압축 이론서예요, 여러분.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46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게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이론서를 저는 조금 더 압축해서 줄여나가겠다는 게 사실 강사로서의 하나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좀 더 줄여나가긴 할 건데 그래도 이 정도는 공부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기출문제집을 보기 전에 이론서 레이아웃을 좀 볼게요. 교재 특징을 보면 학습 분량을 명시한 인덱스라고 있어요. 이 인덱스라는 게 이제 날개 부분을 뜻하는데요. 이 날개 부분에 1일치부터 30일치까지 쭉 교재를 쪼개어 두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30일에 끝내는 체육진 행정학이라는 의미가 하루치에 내가 얼만큼 리딩을 해야 될지 학습 분량이 교재에 명시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직관적인 표와 그림 그리고 압축 이론서다. 460페이지라는 거예요. 표와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에 구조도가 있고요. 이 구조도만 있고 설명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 교재는 요약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서와 요약집의 성격을 잘 절충한 교재예요. 그래서 이 구조도를 설명하고 있는 상세한 설명 등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처럼 구조도가 다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본서 그리고 요약집, 체육진 행정학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험가에서 행정학 기본서는 수험생들 사이에선 다 알아요, 여러분. 계륵이라고 불려요. 계륵이다. 기본서는 계륵이다. 왜 계륵이냐? 이론 수업 들을 때 한번 쭉 듣고 다시는 안 보거든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수험생분들이 불성실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음 쿼리를 따라가기도 버겁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너무 예쁘고 분량도 충분하고 설명도 자세한데 한 번 정도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책이다. 재수생이 아니고서야 기본서를 그래서 제대로 탐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수험생은 기본서를 리딩하는 걸 좀 포기하게 돼요.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말은.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요약집을 돌리다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수험가 어떤 학생들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아, 요약집 가지고 뭔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잘. 그렇지만 불안하면서도 이 기본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요약집을 그냥 돌리다가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문제 많이 풀다가 들어가시는 거죠.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요약집은 이상적이진 않고 대단히 현실적인 거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 아까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었죠. 23년도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국가직 시험은 헬정학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헬정학을 대비하기에는 요약집은 약간 약하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서 볼륨의 절반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어 1000페이지라고 한다면 뭐 400에서 500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설명이 빠져 있고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육진이다 이러면 닭가슴살, 뭐 고구마,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육진 행정학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기본서하고 요약집을 절충한 성격의 교재를 체육진 행정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범위를 다루면서도 자세한 설명과 직관적인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서처럼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고 빈도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관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잘 절충함으로써 현실적인 교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사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 현실적인 교재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쏟을 겁니다. 요약집은 뭔가 약하고 불안하다. 기본서는 이상적이다. 자, 이제 세트에 들어있는 그 문제집의 구성 한번 볼게요. 450개 문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기출문제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해설을 자세하게 해뒀어요. 근데 이 해설을 여러분 너무 외우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좋아요. 그거는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암기 과목은 맞죠? 암기 과목은 맞는데 그렇다고 문제 선지를 다 외우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행정학을 쭉 가르쳐 보면 분명히 선지들의 속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선지가 있고 부수적인 선지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깔아주는 선지라는 것도 엄연히 존재하는 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찌됐건 풀어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론서에다가 기출문제집을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문제집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문제집은 다들 비슷하시잖아요. 제가 천지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0개의 기출 OX를 정리한 교재다 천지문이다. 레이아웃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 문제가 있고요. 오른쪽에 해설이 잘 나와 있어요.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다 해설을 넣었습니다. 자, 이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선생이 이걸 왜 가르치나?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행정학이라는 것은 워딩이 자꾸 바뀐다. 이게 기출되는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럼 물론 예전에 나왔던 내용 똑같이 나오는 경우 분명히 있죠. 그런데 바뀌는 부분도 엄연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선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틀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 문장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천지문이라는 교재를 제가 만들게 되었던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천지문 특강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굉장히 압축이 많이 된 수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 저랑 같이 분해하고 뜯어보면서 22시간에서 24시간이면은 행정학 전범위가 끝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꽤나 좀 이렇게 준수하게 하는 친구들도 선생님 이거 약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분명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득점을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저희 커리큘럼 소개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적으로 커리큘럼을 이제 짜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결국에 데이터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행정학은 보수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리큘럼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업 시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